매몰자 수색과 함께 붕괴 원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붕괴 직전 CCTV 영상에선 보일러 타워의 하부 구조가 꺾이는 순간이 포착됐는데요. 유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2분 전 4호기 보일러 타워 주변 포크레인 4대가 분주히 땅을 파고 보일러 타워 사이 공간에 작업자들이 10여 명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워 윗부분이 내려앉으면서 하부 기둥이 꺾였고 순식간에 오른쪽 앞으로 붕괴됩니다. 큰 굉음과 함께 거대한 먼지 폭풍이 일자 발전소 건너편 바닷가에서도 붕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타워 25m 상부에서는 작업자들이 구조물 일부를 제거하던 중이었는데 먼저 구조물이 제거됐던 하부가 붕괴의 시발점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부가 취약한데 위에서 취약화시키다 보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힘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건물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특히 이번 해체 작업을 진행한 업체는 지난 3월 충남 서천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도 발파공법으로 해체하려다 실패했고 재시도 끝에 성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발파공법과 취약화 작업이 해당 구조물에 적합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발파를 해도 이게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조 검토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현재 그 취약화를 했을 가능성. 문제는 건축물 관리법상 보일러 타워는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애초에 해체 작업과 관련해 지자체 등 관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은 7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국가수사본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와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문서화해 발표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죠. 알고 보니 그 사이에 뭔가가 틀어진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런 거였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며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기로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홍신영 기자입니다.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관세와 안보 협상 내용을 문서화한 팩트시트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였습니다. 팩트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발표 소식이 나오지 않는 상황. 대통령실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안보 이슈를 둘러싼 미국 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처음 밝혔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유관 부서 간 검토 과정이 좀 더 필요하고 일부 부서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지만 관계부처들이 핵기술을 이유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즉석으로 요구해 새 안보 이슈에 포함된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국내에서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걸로 두 정상 간 논의됐으며 연료인 농축우라늄 확보 문제만 미국 측 승인이 필요해 이를 요청한 거라는 겁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에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다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내 입장 정리 시점이 불투명해 팩트시트 발표까진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고 잡아와서 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놔야 한다는 등 공개적으로 테러 선동성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전 씨에 대해선 미 당국과 협조해 체포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전 씨는 테러 선동성 발언이 담긴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소속 당원의 테러 선동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전 씨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현상금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00억 원을 걸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현상금을 걸면 많은 사람이 나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는 이재명한테 10만 달러, 현상금이 아니라 10만 달러, 우리 돈 한 사람 한 1억 5천 정도만 걸면은 아마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 대통령을 향한 망언은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남산 꼭대기에다 이재명을 잡아와서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대, 밥을. 전 씨는 2시간 38분 영상 중 이 부분을 발췌해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 제목의 쇼츠, 짧은 영상까지 제작했습니다. 전 씨의 발언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신체의 위해를 가라는 테러를 선동했다는 겁니다. 전한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인데 이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 의원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씨를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고 강 비서실장은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 씨는 쇼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풍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한길 입장이 아니고 어떤 교민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약간 풍자해서 쓰는 표현 아닙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위협과 현상금 거론은 풍자로 덮을 수 없는 범죄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소속 당원의 테러 선동 행태에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현직 검사들이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아 논란이 됐던 검사 술접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술접대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 내용을 폭로한 김봉현 씨의 진술에 허위 사실이 많다며 허위 진술의 기획자로 김 씨 측 변호사를 지목해 구속까지 하려 했었죠. 그런데 당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뜬금없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겨냥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잘못돼 있었는데요.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구치소에서 편지로 폭로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현직 검사 3명 등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했고 정관계 인사들에겐 돈을 주며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검사 술 접대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오히려 김봉현 씨 폭로에 상당 부분 허위가 있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허위 폭로의 기획자로 지목하며 청구한 김봉현 씨 측 이모 변호사 영장에서 이 변호사가 김 씨에게 우리가 먼저 폭로하면 법무부 장관 쪽에서 뭐든 해줄 거라며 보석 등 신변 보장을 조건으로 걸자고 했다. 이 변호사가 여권 인사들을 만나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적극 돕겠다는 답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들이 개입된 정황이 확인된다며 사실상 추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2차례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믿기 어려운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붙잡힌 직후였고 이전에도 이미 각종 사건에서 진술을 뒤집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검찰의 영장은 사실관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1차 영장에선 이 변호사가 한 달 동안 남부구치소에서 김 씨와 함께 허위 폭로 입장문을 작성했다고 했지만 2차 영장에선 김 씨가 이틀 동안 혼자서 입장문을 썼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또 1차 영장에선 이 변호사가 김 씨에게 여권 정치인의 재판에 2차례 위증을 시켰다고 했지만 일부 증언이 무효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차 영장에선 삭제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비위를 폭로한 김봉현 씨를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을 겨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던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누구를 겨냥해서 수사하지 않았다며 당시 제기되어 온 의혹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서울 종묘 주변에 초고층 건물 건설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여온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란히 종묘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구잡이 난개발이다. 아니다. 종묘의 가치를 더 키울 거다. 장외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입장 차이가 완강해서 서울시가 재개발을 추진한다 해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국가문화유산청 허민청장이 나란히 세계문화유산 서울 종묘를 찾았습니다. 대법원이 종묘 건너 청계천변에 최고 145m 초고층 빌딩을 허용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조선 왕들의 신주를 모신 정전 앞에서 서울시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60,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닙니까?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3시간여 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이 추진되는 건너편 종묘가 내려다 보이는 세운상가 위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며 종묘의 가치가 더 돋보이도록 녹지축을 조성하겠다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시 조례는 정당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행법으로 문화유산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건설 시행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종묘 앞에서 청계천까지 세운 4구역 재개발을 2030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당국과 서울시가 법정 다툼이 끝나고도 장외에서까지 정면 충돌한 상황이어서 재개발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